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소송 파장입니다. 녹지그룹과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을 두고 계속해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지금 영리병원이 재추진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그 제주도가 과거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가한 것도 결국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녹지가 2번 다 이겼습니다. 네. 이번 판결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해 보시죠. 사실 이제 그동안 제주도가 이 영리병원 관련해 가지고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는 얘기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녹지 측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리병원을 운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렇게 조건부로 줄 수밖에 없었고, 예. 이게 합당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번 판결을 통해 가지고 의료법에서 규정한 어떤 내용을 특별법의 조항을 가지고 제한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법원의 판결이 내린 건데,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이슈가 먼저 불거질 때부터, 조건부 허가 때부터 사실 약간은 예견된 측면이 좀 있지 않았나. 이번 판결을 예상하시는 분들이 좀 생각보다 좀 제 주변에 많더라고요. 예. 이게, 법은 상식이어서요. 예. 그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왜 법이 어렵다고 얘기하냐 하면, 상식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고려 사항들을 정확하게 이제 짚고 있어야 되는데, 고려 사항 중에 하나라도 빠뜨리면 나중에 법적인 판단을 받을 때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판결도 제주도가 애초에 2가지 이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지금 그 의료 행위와 관련된 조건을 부과시킨 것, 그것이 한 가지를 빠뜨린 판단이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 법원에서 지적을 한 것 같아요. 한 가지 빠뜨렸다는 것은 뭐냐 하면, 행정기관이 어떤 처분을 하면 그 처분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가 제약이 되거나 의무가 생기게 되는데, 그러려면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 더 정확하게는 법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의료기관의 개설, 그다음에 그 운영과 관련해서는, 개설과 관련해서는 의료법의 특별법인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있고, 운영과 관련해서는 의료법의 조항을 기본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이번 제주도의 처분, 내국인은 진료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조건은 의료법상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처분이라는 것이 이번 패소의 주요 원인인 것 같습니다. 법에 명확한 근거 규정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제주특별법에는 외국인에게 영리병원을 제주도에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렇죠. 그 권한만 부여가 조항까지는 돼 있는 있어요. 거죠. 예. 그런데 내국인만 진료할 건지 외국인만 진료할 건지 그 조항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한 가지 근거를 더 추가로 제시한 것이, 내국인의 진료를 거부했을 때는 네.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까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때문에요. 그렇죠. 그 의료법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운영과 관련해서는 의료법이 기본법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특별법이 우리 제주특별법 조항에는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식적으로 이 얘기를 들으면 수긍이 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런데 애초에 제주도가 이 판단을 할 때는 그 부분이 고려 대상에서 조금은 소홀히 다뤄져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뭐 처음부터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그 원희룡 지사가 신의 한 수라고 표현했잖아요. 신의 악수가 됐죠. 예. 그때 당시에 뭐 시민단체에서도 이거 반드시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예견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됐어요. 그럼 상식의 수준에서는 사실 네. 누군가 아팠는데 네. 병원을 갔는데 이 사람이 외국인이냐 내국인을 따질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의료법에 명료하게 규정 안 되다 보니까 법원의 판결도 당연히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데 부관으로 조건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 같고요. 다만 좀 더 들어가 보면 현재적 상황에서는 결국 녹지가 디아나 서울이라는 회사에게 건물과 토지를 다 매각한 상태입니다. 네. 법인격은 남아 있는데 사실상의 지분은 없는 것이죠. 이 부분은 약간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자, 그 얘기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그 도 조례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 이상 돼야,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에게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녹지그룹이 건물을 팔았어요. 지금 국내 법인에 매각한 상태인데, 그래서 제주도가 지금 다시 또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지금 나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녹지는
이 소송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건지 좀 의아합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계획도 밝히지 않고 있고 이 소송을 통해서 계속 영리병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일단 끝없는 지금 그 법적 공방만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뭐 녹지의 속셈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속셈은 알 수 있죠. 예. 왜냐하면은 이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녹지 측은 이 소송과 별건으로 해서 이제 국내 이제 민간 기업이랑 민간 업체랑 해서 별도의 비영리 법인을 하겠다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별도의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고 이 소송은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자신들이 영업행위를 해야 되는데 행정처분에 의해서 못한 것에 대해서 억울함이 있어서 소송을 한 거고 예. 소송 결과 이기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도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영리병원을 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두 가지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면 당연히 예. 손배 들어오는 거는 뭐 눈에 보이는 절차 어떻게 같습니다.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소송이 이거죠. 제일 처음에 제기했던 행정 소송이 조건부 허가를 취소해달라. 이게 네. 엊그제 이제 1심 판결이 나온 거고, 두 번째 제기한 소송이 병원을 개원을 그러니까 조건부 허가에 어쨌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병원 개원을 안 하고 90일 경과한 상태에서 개원 허가 자체를 취소한 그 소송을 이제 그 처분을 다시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해서 그거는 최종적으로 1월달에 대법원에 확정 판결이 받았지 않습니까? 사실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이 지난 1월에 대법원에 이제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부터 이 조건부 허가 판결 자체도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예. 어떤 나름대로 그 예측이 있었거든요. 두 가지 재판이 어느 정도 예, 연결돼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 연관이 돼 있죠. 원래 처음에 이거 제주에서 1심 재판부가 그 조건부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은 개설 허가 처분 취소부터 먼저 판단을 받고 그 다음에 판단을 봐야 하는 좀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녹지는 개원을 하지 못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에서 인정을 받은 거고 예. 그러면 조건부 허가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쨌든 이 조건부 허가 처분이라는 부당한 행정 처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병원을 개원하지 못했고 어쨌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중간에 병원 시설이나 인력을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나름대로의 이유 아니면 나름대로의 근거 주장에 대해서 좀 충분히 제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거를 지금 녹지 측에서 아마 생각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 소송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결국 다시 녹지의 목표는 아마 이 모든 것을 다시 원점으로 리셋시키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그럼 들더라고요. 영리병원도 재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물론 방식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예. 이런 거는 뭐 물론 그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여지는 남겨두고 있지 않은가 예.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리셋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원상복구가 되면 녹지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생기는 거죠.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것 예. 또는 사업을 해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이 더 그 보다 큰 이익을 자기들에게 가져다 줄지를 이제 검토를 할 텐데 코로나가 점점 이제 엔데믹 시대로 이제 접어간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영리병원 1호를 놓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더 높을 것 같다.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이게 조건과 관련된 게 굉장히 복잡한데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하나는 의료 법인을 설립하는 거. 그게 이제 영리 법인이죠. 그 법인을 설립하는 조건. 그래서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그다음에 의료기관을 그러니까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개설하는 것도 또 50% 이상의 외국 자본이 그 안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두 개의 조건은 서로 별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녹지는 이 두 개의 조건을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지분도 50%를 갖고 있지 못하고 현재 예. 또 시설과 관련된 것은 매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녹지의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예. 그러면 시설과 관련된 것은 뭐 다시 사와도 되는 것인데 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회사가 우리 회사 가치가 더 높아질 것 같다. 그러면 자본을 증식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 주식의 수를 더 늘리고 그래서 주식당 한 주식당
얼마나 더 벌 수 있느냐의 이 평가를 하는 또 기준이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녹지 운영자라면 저는 자본을 증액할 거예요. 자본을 증액해서 지금 거기가 우리들 리조트죠. 우리들 리조트가 이제 가져간 지분보다 더 많은 지분, 50% 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려고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들 리조트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지분율은 떨어지겠지만 전체적인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들 리조트도 별도의 출자 없이 친주 인수를 제3자에게 배정하든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녹지 쪽에서는 병원을 계속하는 것이 훨씬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순간 이런 절차를 밟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럼 근데 그 또 아이러니한 게, 그럼 제주도에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 입장에서도 1,000억 원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손해배상, 엄청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단 그런 절차들을 밟는 것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영리병원 논란이 지금 시작된 게 2006년도에 제주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벌써 몇 년째인가요? 16년째예요. 실제 병원은 지금 문을 열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지금 이 논란만 벌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리병원을 없애자, 폐지하자, 영리병원 제도를 폐지하자는 법안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제주 출신 위성곤 국회의원이 최근에 발의를 했고, 최근에는 그 영리병원이 의료 민영화의 첫걸음이다 해서 병원 건물을 국가가 매수해 달라, 뭐 국민청원까지 나왔어요. 지금 영리병원에 대한 논란은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에 대한 논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 결국 어떻게 지금 앞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이 영리병원 추가로 또 다른 영리병원이 등장하고 이런 어떤 계기가 될까요? 이번 판결이? 사실 이제 저희가 영리병원 논란 관련해 가지고 가장 많이 그동안 이제 거론됐던 사례가 주로 이제 미국 사례더라고요. 무슨 뭐 시코라는 다큐멘터리 영화 이런 것도 있는데, 한번 이제 우연히 미국에 있는 친구하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성직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국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아예 부자거나 아예 저소득층으로 살면은 의료 시설을 이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라고 하면서 좀 중간층이 좀 약간 의료 시설을 이용하면서 보험료라든가 수가라든가 좀 약간 그런 게 좀 세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미국의 사례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영리병원을 국내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이게 똑같은 그림으로 가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그런 우려 자체가 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물론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 부는 이게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일부에서는 또 의료도 산업이라고 이거를 또 육성하자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좀 깊게 한번 좀 들여다보고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먼저 마련되는 게 우선이 아닐까. 당장 예상되는 시나리오, 주변 국가의 어떤 상황만을 가지고 그대로 대입을 해가지고 이건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좀 약간 아직은 좀 섣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뭐 어떤 파장이 있을 걸로 보고 계십니까? 영리병원이라고 표현된 게 사실 제주도가 처음이 아니고요. 김대중 정부 때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처음 만들어졌죠. 근데 거기서는 얘기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제주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뭘 뜻하느냐 하면, 인천보다 제주가 투자개방형 병원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뭔 뜻하는 것이냐? 제주도에 독특한 어떤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가능할 만한 가치. 물론 이제 전체적인 의료 체계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가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뭐 저도 그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그 가치를 어떻게 극대화해서 도민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하나의 산업으로서 육성할 가능성은 없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을 더 많이 하고 또 지혜를 모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차이라면 제주도는 뭐 제주 헬스케어 타운을 만들어서 그렇죠. 정책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했죠. 맞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녹지가 참여를 했고, 그렇다면 뭐 앞으로 이 부분이 계속 추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걸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저는 뒤로 후퇴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지혜를 우리가 모아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강호진 센터장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영리병원 하는 거는 예. 이제 제2공황만큼의 도민적 갈등과 국민적 갈등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코로나 시대를 하면서 우리가 느낀 거는 아 정말 공공의료가 예.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영리병원 정책은 이제 제도로 법률로서 좀 폐지하고 예.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예. 또 소송 관련해서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1심에서 도가 패소한 거는 맞는데 그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예. 이제 판사가 판심을 쓸 때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녹지 영리병원에 대해서 취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약간 여지를 남겨둔 게 있어요. 음. 그래서도 지난주 현장을 가봤더니 의료 장비가 없는 거고 예. 지분 변동도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하면 예. 사실은 이제 도가 한 번 더 취소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항소했을 때는 저는 재판 결과가 약간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것도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번 재판은 어찌됐건 1심이니까요. 예. 항소심, 대법원까지 봐야겠습니다.